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시간 외부터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정규장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미리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시장은 역시나 흔들렸고 우리 시장 역시나 안전바를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죠. 2분기 들어서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네. 개최되는데요. 금리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만 하는 총재가 과연 연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그렇죠.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고영커가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저는 일종의 트럼프에 대한 선전포고 성격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 달쯤 전이죠. 3월 20일 날 연준 의장이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관세에 따른 인플레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4월 17일은 오늘 시카고 경제인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관세 정책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끓는데 당신이 이 관세 정책을 계속 이대로 강하게 푸시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연준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거나 아니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또 미국의 자본시장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여기서 이 파월 의장의 이런 어떤 대응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만약에 파월 의장을 끌어내리려는 식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시장은 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공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넘어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낙 강경하게 네. 트럼프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더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 오늘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면 네. 미증시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하시고 안전바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 오늘 시장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한테는 상당히 큰 악재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떨어졌고 특히 엔비디아 이 7% 넘게 떨어진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그런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림이 복잡한데요. 지금 현재 HBM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D램을 쌓는 방식이 이제 HBM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본 다이를 이제 베이직 다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이직 다이를 삼성전자는 로직 다이라고 그래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SK 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조가. 근데 그게 파운드리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한 수율이 40% 정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중국산 제품에다가 적용하던 그 파운드리 부분은 이 수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40%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HBM4와 관련된 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그동안 SK하이닉스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벌어졌던 HBM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마련이 됐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도 기술진들을 되게 치하하고 그랬다는 후문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HBM4,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HBM4 역시 이미 기사화가 된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샘플을 만들어서 12단짜리, HBM4 12단짜리 샘플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등 이제 고객사들한테 좀 테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수율을 좀 잡은 HBM4 로직 다이는
한 단계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수율도 안정되고 고객사에서 샘플 테스트를 해서 괜찮네라고 평가가 돼서 납품이 공식적으로 된다 그러면 HBM 그러니까 5세대까지 이 삼성전자가 밀렸던 HBM 기술력을 HBM4에서는 따라잡거나 더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가 뭐냐면 밑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에서 이제 이 HBM은 이제 파운드리 쪽이고요. 메모리 사업부 쪽에서 6세대 1C D램이라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의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베이직 다이 요거는 파운드리 부분이고 위에 쌓는 D램은 결국은 메모리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가 어느 정도 수율이 잡혔는데 문제는 이쪽 그러니까 이 1C 수준의 이 D램이 자리를 잡아야지 이게 두 개가 패키징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지 이제 HBM4 제품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요 마지막 과정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1C 과정, 이 1C 프로세스 저것도 기존에 있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B를 좀 기술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역시 한 단계 위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중국이 신용카드 이게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훨씬 밀려 있으니까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QR코드라는 방식의 결제 방식을 동원해서 지금 상당히 좀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제 방식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좀 앞서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뛰고 어차피 그걸 따라가서는 계속 후발주자가 될 수 없으니 그보다 한 단계 앞선 한 세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좀 HBM4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단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1C D램과의 이 패키징 과정에서의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HBM4 시장은 이제는 기존의 HBM3 시장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일단 반은 잘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오늘 시장에서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HBM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예, 백악관에서 여기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이 하나 나왔는데요. 환자 우선 그다음에 처방력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9조 내용을 보면 제네릭, 바이오시밀러의 승인을 빨리 하겠다. FDA의 승인을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엄청나게 비싼 약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빅파마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시장에 FDA 승인 받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가격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치료받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약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이라는 특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가 약품의 경쟁이 유도가 되고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FDA 승인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고가 약들이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는 악재일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바이오시밀러를 하지 않지만 삼성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이 자회사가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여기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우리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또 다른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바이오 관련된 내용이 이제 두 개가 됐는데요. AACR이라고 이게 미국 암 연구학회입니다. 세계 3대 연구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유럽 종양학회 ESMO. 이 학회 세계 3대 암학회인데 이게 일주일 뒤에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수가 참여하고요. 이 기업들이 이제 여기 이번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입니다. 리각겐바이오, 한미약품 쭉 있죠. ABL 바이오까지 쭉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가 되네요. 이 자리에서 이제 암과 면역 항암제 등 최신 연구 성과가 발표가 되고 ABL 바이오, 보로노이 등등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이 여기서 이제 그동안의 연구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 또 주가들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대형 학회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냥 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기조 발표 같은 뭔가 스피치를 공식적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한 연구 성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암학회, 미국 이 암학회 이 내용도 한번 잘 보신다면 특히 이제 바이오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또 투자 정보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여파로 인해서 급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또한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나스닥이 3%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16,000선까지 내려왔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7%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4만 선 아래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가장 가팔랐는데요. 엔비디아가 6% 정도의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 어제 시간 외의 거래에서도 하락을 하고 오늘 장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장중에도 7% 가까운 낙폭을 키우면서 중국향 H20 수출 통제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주가가 반영을 했고요. 테슬라 또한 이날 증시에서는 5% 정도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받아오는 부품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부담감과 함께 1분기에 미국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9% 하락했다는 소식이 지수에는 하방으로 작용이 됐고요. 같은 기간 동안 전기차의 전체 판매량은 증가했던 반면 테슬라만 홀로 역성장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에 간밤에도 월가에서 여러 가지 테슬라 목표 주가와 관련돼서 하향 리포트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현재 주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리포트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의 변동성에는 계속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증시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간밤에는 금값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3,300달러 선을 최초로 돌파를 해줬는데 오늘 미국 증시 기준으로 3.5%의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3,354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지켜볼 수 있었던 경제 지표로는 소매 판매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관세 전에 미리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되려 3월에 이 소매 판매 지표는 1.4%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쪽의 판매량이 그중에서도 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판매가 5.3%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인 소매 판매 지표가 크게 오름폭을 보였고요. 다만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매 판매 데이터 아마 4월 달부터는 조금은 다른 수치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추가적으로 전해졌던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오늘 일본과 함께 협상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관세 세계 무역 성장률이 0.2%까지 하향됐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WTI가 해당 수치를 매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올해 3%대 성장을 예측을 했었죠. 다만 현재는 0.2%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가 세계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달아 볼 수가 있겠고요. 3월까지는 경제 지표가 미국 쪽에서 견조하게 계속 나왔는데 4월이 본격적으로 기본 관세가 적용되는 한 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방향성을 틀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놓고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파월 의장은 물가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기준으로 나오는 실적들 중요하게는 TSMC와 넷플릭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강한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프리마켓에서 움직일 종목들 변동성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간밤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던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높은 거래대금과 함께 지수 하락으로 현재 가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관련주들 시간 외에서도 지금 와이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키다리 스튜디오도 18% 넘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의 상황은 어떤지도 같이 챙겨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콘텐츠 관련주 M832 현재 9.19%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쭉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락을 했던 만큼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예시 종목 4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저희 이제 빅샷 코너에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맞습니다. 종목이기도 이달 들어서 하고, 말해줬죠. 네, 한국전력이 뭐 사실 딱히 올라갈 이유는 많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너무 지금 잘 붙고 있고 1위입니다. 1위 지금 외국인 매수 1위. 외국인 매수 1위요? 네, 지난주에도 1위였고 이번 네. 주에도 아마 이제 내일 발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1위가 2주 연속 외국인 매수 1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뚜렷한 모멘텀이 부자한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일단은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사실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도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표가. 네.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예상치보다 부합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좋으냐 그게 중요한데 시장이 예상을 했던 컨센서스보다도 조금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전기를 파는 회사니까 전기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드는 거니까 지금 환율도 조금 약간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석탄이라든가 LNG 그다음에 오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1분기, 1분기 실적 이어서 2분기까지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4년 만에 배당을 재개를 했는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 7% 내외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주목하신 이슈를 볼 텐데요. 네. 역시나 외국인 수급을 외국인 짚어주셨네요. 수급에다 지금 네. 기관 수급까지 같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보통 쌍끌이 매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수급만 봤을 때는 지금 어떤 그 덩치가 큰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건 지난주 건데요. 네. 한국전력이 이제 외국인 매수 1위라고 나와 있고 삼성전자가 매도 1위인 건 좀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하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다 매도하고 방어주 위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좀 약간 좀 예이긴 합니다만 네, SK텔레콤도 다른 그렇고요. 다로 네. 한국전력이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지금 이제 네. 선거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선거 시즌은 좀 아쉽긴 한데 원래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될 때 선거 네. 때는 절대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선거 때는 이제 전기료, 대중교통요금 절대 못 올리는데 선거 끝나면 좀 뭐 한국전력에서는 인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통 조정은 내릴 때 그렇죠. 쓰는 거 아니에요? 전기료를 네. 조정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선거 끝나면 또 그 어떤 전기료를 좀 약간 올릴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증권에서도 네. 증액의 경로가 뚜렷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네. 그게 역시나 단가 네, 인하라는 맞습니다. 거 보면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이야기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트가 사실 한국전력이 5일 네. 연속 일단은 빨간색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는 이제 뭐 약간 네. 상승률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전력 하면은 가장 좀 고정관념이 변동성이 없을 그렇죠, 것이다. 맞습니다. 네. 느리고 그다음에 네. 나 한국전력 샀어. 그럼 주위에서 굳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네. 종목인데 고정관념을 좀 약간 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 고점도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든든한 어떤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 체결강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건 4월 8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상승했거든요. 네. 단 1거래도 빠지지 않고 올랐고요. 일단 처음 네. 들어간 건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간 적은 네. 있긴 합니다만 일단 안 끊긴 부분을 일단 표시를 좀 네. 해놨는데 강보합이었던 0.7% 오른 날 147, 그다음에 100% 들어가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체결 강도가 100이 넘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종목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판단할 네. 지표죠. 100이 넘으면 사고 있는 게 많은 거죠. 당일만 들어갔을 때 일단 좀 한번 참아보고 일주일 체결 강도가 평균적으로 100이 넘는다라는 것은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을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뭐 특별한 하락 없이 뭐 5%, 7%씩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차근차근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한 달 체결 강도도 일단은 100을 유지를 해주고 60일 체결 강도도 같이 100을 유지를 해줘서 지금 현재 4개가 모두 100이 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신호가 나온 뒤에도 체결량이 견조하게 상승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는데 4가지가 모두 다 중장기가 100을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요, 4월 8일 날 우리 방송 보고 빅샷 종목으로 이게 나왔는데 수급이 좋다. 나도 저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조정이 오면 너무 좋은 거고 일단 한 번에 안 사고 내가 좀 약간 나눠서 사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좀 리스키한 시장이 나왔을 때 오히려 한국전력이 좀 더 힘을 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첫 번째 예시 종목 빅샷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와,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무섭더라고요. 어제 점상 같죠? 점상. 네. 뭐 특별한 이슈가 네, 있어요? 원래는 뭐 하는 네. 기업이냐면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원래 뭐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뉴스나 어떤 영상 같은 데서 세균 같은 거 배양할 때 네. 이렇게 조그만 jet더리 같은 데다가 네. 막 뭐 이렇게 긁어갖고 세균이 있나 없나 네, 이렇게 투명 색깔. 그렇죠, 네, 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접시를 패트리라고 이제 영어로 패트리 디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균을 이렇게 묻힐 때 그 안에 뭔가 세균이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배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세균이 먹을 걸 발라져 있는 이 패트리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그 배양 세균의 먹이 배지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고 뭐 국내에서는 뭐 상당히 뭐 독보적인 일이고 이제 세계 글로벌로도 진출을 좀 꾀하고 있는 부분인데 갖고 있는 자회사가 네. 이게 진짜 뉴스인가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제 기세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한번 그러면 어떤 이슈인지 네. 보겠습니다. 뉴로바이젠이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자회사거든요. 네. 근데 미국 사이엘엑스 바이오와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규모가 6조 5천억입니다. 6조요? 예, 6조 5천억. 네.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목군들 다 마찬가지듯이 이제 마일스톤으로 이제 점점 단계에 따라서 받는 건데 이 6조 5천억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한 단군 일의 거의 최상급의 그 네.
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일스톤인데 과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우리가 당뇨랑 같이 엮여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비만이 알츠하이머와 같이 엮여 있는 경구 치료제에 관련돼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미국의 이제 사일렉스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이게 좀 약간 정보가 네. 지금 시장에서 노출된 게 거의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사일렉스 홀딩스는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사실 뭐 굉장히 1,000억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사일렉스 바이오는 시장에서 좀 약간 어떤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 상상인이거든요. 네. 상상인도 어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조 5천억 원 이상의 뭐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기세 상한가에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세 상한가 가 있기 점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일단 신호가 그 전날 나왔어요. 네, 전날 나왔기 때문에 체결노상에서 상당히 특이한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기세 상한가 6조 5천억이 진짜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시총이 너무 적죠. 그렇죠. 네. 하여튼 시너지 이노베이션 자체보다는 자회사 거긴 합니다만은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체결 강도가 그렇게 미리 신호를 줬는지 궁금한데 우선 어떻게 신호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상에서 위에서 네. 상당히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네요. 많이 네. 밀렸는데 체결 강도 상에서 일단 기세 상한가 가기 전날 거래량도 그 전날도 그 전에는 사실 거래량 이렇게 한 10만 주 내외 정도 있었었는데 네. 이틀 연속 5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뭔가 좀 약간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좀 약간 네. 아는 분들은 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일 체결 강도 123,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처음 들어갔죠.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딱 좋은 좀 신호를 주는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떠한 추이를 보여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사님께서 저희가 항상 말씀해 주는 게 어떤 뉴스가 나기 전에 미리 선행지표로 보여주는 게 바로 체결 강도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전날에 체결 강도가 형성되었다는 점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죠. 네. 인성정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정책 관련주들 네. 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인성정보도 실질적으로 이제 대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테마주긴 합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 신호를 좀 상당히 먼저 줬습니다. 네. 엄청 먼저 줬나요? 네. 한번 저희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슈는 일단 뭐 원격 의료 관련돼서 사실 그 좀 과거에 코로나 때나 이럴 네. 때 이제 원격 의료가 뜰 때였으면 핫했었죠. 어떤 그 시세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네. 됐을 텐데 지금 이제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퓨리오사 방문하면서 AI 소프트주도 오른 날이 있었잖아요. 2, 3일 전에. 사실 이제 시세 끝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지금 정책주들은 계속적으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한두 번 올라가고 묻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자리를 줬고 왜 이제 인성정보가 대장이냐 하면 이 OK닥이라고 이미 그 비대면 의료를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성정보가 만든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성정보가 실질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료 AI랑 원격 의료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원격 의료가 조금 더 좀 부진한 그리고 좀 시세를 빨리 끝낼 것이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원격 네. 의료는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너무 감기 때문에 너무 아파갖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다는 게 전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좀 약간 그 정책적으로 좀 막히는 부분들을 네. 좀 뚫어주겠다는 얘기.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도 미국에서 그 임상 실험할 때 전임상, 동물한테 하는 전임상을 이제 AI 플랫폼으로 대체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게 저는 더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굉장히 좋은 시세 보여줬고 네.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볼 텐데요. 제가 이거는 화살표 표시를 안 해놨는데 네. 어디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앵커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만약에 나왔다면 저 음봉 떨어진 날. 여기요? 네. 아, 거기는 아닙니다. 네, 너무 거기는 아니고, 놀부예요. 네,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아, 네. 그래도 네. 엄청 저점에서 나왔네요. 네. 처음 이제 V자로 네. 꺾여 올라가면서 네. 이제 4일 이상 올랐거든요. 그 부분 한번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10일이었네요.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하락 추세였었고 네. 처음으로 올라간 날인데 그날 일단 와. 7%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체결 강도가 일단 그 300이 전날이 20%였거든요. 네, 300이 좀 넘었고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처음 들어갔죠. 그러네요. 그렇게 신호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약간 비었을 때도 이제 받쳐줬고 네. 그래서 인성정보의 어제까지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테마 원격 의료 관련 기업으로 어제 27%까지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었는데 상한가는 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체결량도 강하게 들어왔지만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요거 한번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네. 왜 현대 엘리베이냐고 하냐면 과거에는 네. 딱 6글자가 제한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긴 종목군들 많잖아요. 과거에는 무조건 6자로 끊어 해갖고 네. 터자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도 아마 저희 체결 강도 빅샷에서 거의 가장 초창기에, 초창기 네. 때 드렸던 종목인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네. 왜 실적이 좋아지냐면 지금 좀 약간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네. 한 20년 전후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의 공고문 이제 엘리베이터 교체한다는 거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좀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고층 빌딩 있잖아요. 뭐 63 빌딩이나 뭐 롯데타워 이런 데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대당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요? 네, 10억. 네. 이제 고층 고속 엘리베이터. 근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뭐 한 20층 내외에 있는 거는 네. 뭐 한 5천만 원, 아. 4천만 원 여기 하거든요. 근데 현대 엘리베이가 지금 고층 고속 엘리베이터에서 좀 약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약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 굉장히 좋고 또 재미있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리포트가 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리실 분 안 계시면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DS에서 이제 나온 네. 부분인데 일단 그 부동산이나 실적은 둘째치고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비핵심 자산을 이제 1조 3,900억 정도라고 네.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한번 읽어보면은 뭐 반야트리 호텔이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네. 반얀트리 그다음에 네. 뭐 블룸비스트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용산 나진상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총이 좀 너무 낮고 일단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일단 이건 가장 많이 나오는 리포트의 단어인데 네. 배당 수익률만 갖고도 주가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건 이제 옵션이죠. 이제 네. 아산과 관련돼서 대북 사업도 이제 어떤 업사이드 요인이다 이렇게 만약 지금 이제 뭐 대선이 지금 한 달 40일 정도 이제 40일 정도 남았죠. 네. 근데 뭐 아직은 좀 뭐 어떤 확정적인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은 정권의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개성공단이나 대북 쪽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볼 텐데요. 네. 정말 신호가 근데 급등할 때 나왔네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초창기 때 말씀드렸을 때 맞아요. 들어갔다가 풀렸고 그다음에 일단 이 부분에서 나온 건 좀 이날 네. 나왔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네. 뻔했는데 좀 아쉽지만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한번 꺾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일단은 신호가 강력하게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신호에서 나왔을 때는 이거 뭔가 있는가 네.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나서 횡보를 조금 길게 했잖아요. 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횡보한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번 체결 강도 볼 텐데요. 네. 우선 화살표 나온 날 네. 9%가량 상승을 했고요. 네. 물론 그 횡보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다가 그러네요. 잠깐 풀렸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네, 풀렸을 때 뭐 손절 치고 아니면 그냥 뭐 어떤 보합권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한 달 체결 강도도 이제 100을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좀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체결 강도도 좋게 유지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약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체결강도 예시 종목 네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 엘리베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빅샷 종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SK텔레콤. 뭐 굉장히 진부하지만 지금은 사실 저는 네. 어떤 공격을 안 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지 방어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공격적으로 살 때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 떨어지고 안정적인 종목을 사겠다. 전 사실 안 사는 거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SK텔레콤 관련돼서 시장에서 그래도 상당히 최근 시장에서 유의미 있는 흐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갖자라는 의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하락을 했는데 네. 통신주는 다 올랐더라고요. 네, 통신주 괜찮았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 좀 기억하시면서 방어주로 네, 역시 뭐 주목할 만하다. 뻔합니다. 네. 이제 관세 피할 방어주로도 주목. 아까 네. 이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긴 하죠, 실질적으로. 근데 요건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1분기 실적 전망치 부합 예상한다. 이제 부합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반기진 않거든요. 이제 위쪽으로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봐야 되는데 비용 절감, 긍정적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K텔레콤을 제가 이제 선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차트가 네.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와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한국전력 이야기할 때 외국인의 지난주 순매수 순위가 2위였잖아요. 네네.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도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차트 상으로 봤을 때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이날을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한 요 정도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기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놓고 어제 한 틱의 윗꼬리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끝났거든요. 그러네요. 나름대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수급이 상당히 잘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SK텔레콤을 이렇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네. 좀 너울너울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조정도 주고 올라가는 게 길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붙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나름대로 가격적으로는 뭐 지지되는 가격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체결강도가 어제 2.8% 상승할 때 나왔고요. 네. 다 지금 꽉 차 있네요. 네. 뭐 60일 이제 네. 3달 동안에 100이 넘는다라는 것은 3달 동안의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체결강도 이것이 100 넘어 있고 일주일 체결강도 살짝 빠졌다가 다시 네. 들어가는 그럼 더 좋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졌다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들어가면은 어떤 시세가 연장이 되고 강화가 된다. 뭐 지금 체결강도 4개가 뭐 바닥권에서 한 번 올라왔는데 다 100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 SK텔레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올이고요. 네. 의료 미용 관련된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관련돼서 특허를 한 30몇 개 갖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소송을 해서 한 기업 빼고는 다 합의를 했어요.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DMS가 최대 주주인데 DMS는 지금 좀 감사 의견이 좀 잘못 나오면서 거절 나왔죠. 네. 거절 나오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비올 네. 쪽에서는 우리 기업이랑 거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전혀 영향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리스크가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과가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업이 일단은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문대는 게 아니라 바늘이 들어가서 고주파를 쏘고 나오면서 이제 피부 개선을 시켜주는데 인모드가 전 세계 그 기술은 대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요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뭐 네. 루트로닉스부터 시작해서 네. 다 이제 그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기업인데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엔디메드라는 기업만 아직까지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비올이 다 이겼고 네. 합의를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올이 그 인모드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모드가 전 세계 마이크로니드 고주파 1위이기 때문에 네. 비올이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영업 이익률이 어떻게 60%가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할 수도 네. 있는데 보통 이런 그 에스테틱 기기를 만드는 네. 기업들은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정말 두 높게 배네요. 나오는데 네. 그 이유는 일단은 뭐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원천 기술이 있고요. 그렇죠. 원천 네. 기술이 있고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도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주 특출나게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 60% 영업이익이면
네, 정말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뭐 그 모회사의 악재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이고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추이가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DNS 아, 때문에 떨어졌다가 이제 네. 시장에서 좀 반등을 준 부분이고 좀 약간 여파가 있어서 그러네요. 시장도 좀 안 좋았고 네.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5일 연속 상승인데 저는 이제 오히려 어제 시장이 오후권 들어서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억지로 버틴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매물을 좀 받아주는 느낌, 이 느낌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거든요. 예상한다라고 하면 살짝 엔저형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권이 이런 거 봤을 때 또 악재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소화해줄 것 같다. 그렇죠. 네. 큰 어려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비율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체결 강도가 나왔고요. 체결 양도 많이 늘었네요. 네, 80만 주 2배 이상 네. 늘어나면서 당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3일 연속 유지 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율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변화하는 조금 더 작은 많이 안 올랐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비율도 그 시세를 타고 시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기업은 KC텍인데요. KC텍 CMP 장비와 또 CMP 슬러리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이 CMP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매출에 그치는 반면 CMP 슬러리는 소모품으로서 꾸준한 매출이 가능한데요. 이 구체적인 영업이익률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 슬러리의 마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CMP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표면을 평탄화할 수 있는 공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타 평탄화 공정 대비해서 다양한 소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KC텍의 CMP 공정은 이 어드밴스드향이 아닌 주로 레거시 반도체 향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 CMP 공정의 향후 성장성이 명확하긴 하지만 올해 레거시 부분에 투자가 부진할 예정이어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2%, 영업이익은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건설산업 리포트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미국발 불확실성에 의해서 환율이나 금리 등 매크로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측은 어렵다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또 6월 3일 이 조기 대선 공약에 따라서 이 주택수의 수급에 따라서 투심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제시를 했는데요.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업황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건설업종 살펴봤을 때 이 업황 지표는 부진한 모습인데요. 이 준공 후에 미분양 증가로 인해서 현금 흐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먼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점 제시를 했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감소와 출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해보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또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발주 센티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단기 수주 이벤트는 부재한 상황이고요. 인테리어 역시도 B2B와 또 B2C 모두 다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주의해보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주택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유효하다는 관점 제시를 했고요. 탑픽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풍산입니다. 먼저 21년도 이 방산 비중이 41%에서 2024년도에는 90%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방산 부문의 이익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판매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수출 이러한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1분기에는 이 폴란드향 수출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가 또 미국 비중도 40%대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신동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판관비 안정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산 업종 내 타 종목 대비해서 이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방산 부문의 인적 분할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 관리 이슈와 또 자사주의 신주 배당 금지를 봤을 때 인적 분할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망이 하락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서 오늘 목표 주가는 7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는 현대로템입니다. 먼저 이 K2 전차 성능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이 생산 능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쟁사 독일의 KNDS가 50대의 생산 능력을 가진 반면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폴란드의 K2 전차의 물량이 반영되면서 매출은 1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90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총 96대의 K2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계약에서는 또 능동 방호 체계를 탑재해서 단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함께 제시를 했고요. 2026년도 이후에는 매출 절벽 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나 또 사양 등 이러한 세부사항 협의 지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4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일 종가 10만 5,600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현재 45.8%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미국 시간에서 발표됐던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 관련 이슈가 미국 정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파월의 발언들과 경고에 따라서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장기 인플레이션에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을 했고, 더불어 물가 안정이 없이는 견고한 노동시장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를 좀 더 유지해야 되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졌다라는 소식들과 더불어서 시장이 좀 낙폭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좀 열어놓으면서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좀 더 늘어난 모습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낙폭을 미국 시장 같은 낙폭보다는 좀 조정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현대건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기관성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원전 건설에 대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원전주들과 함께 동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도 부각시키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1분 좀 넘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신일섭 위원, 고은별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긴장스러운 또 오늘 또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악재가 좀 셉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연준 푸시인데 오늘 파월 의장의 얘기는 뭐랄까 이게 한겨울에 영하 한 20, 30도 되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냉랭하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거의 경고 발언을 좀 한 거라고 해석도 좀 되고요. 반면에 소매 판매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사실 사재기 좀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마냥 이 높은 수치가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 상황에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시장을 보시는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갈까요? 예. 가장 먼저 일단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개최가 되는데 결국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또 의견들이 있죠. 이제 지금 일단 전망은 동결이 우세합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 최근에 보면은 환율의 급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은 이제 환율이 최근에는 좀 안정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노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필요성은 분명히 높은데 경기 하강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좀 부담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아마도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정도의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하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좀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대강 힘겨루기 국면이 지속이 되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히토리 수출 금지부터 해가지고 보잉 항공기 엔도 중단 그리고 이제 결국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서 수출 제한 결국 이렇게 서로 간에 미중 간에 굉장히 좀 첨예한 그런 대립의 구도로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진척이 없는 관세 협상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미중 간의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국면이 좀 장기화가 될 것으로 조금 이제 그런 우려를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정책 테마의 핵심 AI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치 테마, 정책 테마가 상당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와 관련돼서 유력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쪽에 이제 공약 내지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의료 AI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까지 테마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은 일단 우후죽순으로 좀 올라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향후에는 이쪽에서의 어떤 기술 경쟁력의 확보라든가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가장 먼저 짚어주셨고 총재가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 가운데는 정책 테마, AI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확산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농심 소식입니다. 농심 라면이 1,000만 봉 판매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농심의 라면이 아니라 진짜 제목이 농심 라면입니다. 농심 라면을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판매량이 1,000만 봉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농심 라면이 1975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다시 리뉴얼돼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지금 삼양라면이 10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라면 업계 1위 농심의 어떤 자존심이 좀 구겨질만 하죠. 40만 원이긴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이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농심 라면 1,000만 봉 3개월 만에 판매 소식에 의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x4 소식입니다. 지금 뭐 이런 그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연일 상한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선 주자들 뭐 여당 야당 그 거론하는 그 사람들마다 전부 AI가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 AI 솔루션 기업 퓨리오사 AI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퓨리오사 AI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 뭐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성 내용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포문을 열었고 여당 그 주자들도 다 AI를 이름에 올리면서 지금 4x4가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클래시스입니다. 증권가에서 계단식 성장 기대감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주력 수출국이 지금 브라질하고 태국인데 브라질은 21%, 태국은 65%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북미를 노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유럽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력 제품인 집속 초음파 하이프랑 고주파 RF 장비가 2분기에 허가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북미나 유럽에 집중된 다른 그 미용 의료기기와는 다른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농심 작년에 이제 얘기입니다. 작년에 삼양식품 막 날아갈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뭐야 농심이 원래 더 큰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사실 수출도 농심이 먼저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그 어떤 시장의 뭐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농심은 신라면이 전 세계에 많이 펼쳐져 있지만 약간 식상한 편이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좀 없었고, 대신 이 불닭볶음면은 정말 새로웠던 거죠. 이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 했었고, 또 물론 수출의 차이도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농심이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네요. 클래시스도 여전히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미용기기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57분 50초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시호가 상황. 그래도 가야죠. 어떤 상황이 될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배 앵커. 네, 4월 17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시작을 지금 2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는요, 엔비디아 H20에 대한 규제 소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급락세가 펼쳐졌습니다. ASMR의 실적 계약 소식이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파월풋의 부재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인 경색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 어제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은 걸까요?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버텨주는 모습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면서 2,445선에서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 어제 7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혼조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0.1%, SK하이닉스 1.6%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엔비디아의 하락에 SK하이닉스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H20의 규제가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0.7%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8%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3대 암학회가 이제는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코스닥도 짧게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위부터 5위 혼조세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HLB가 유일하게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올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딱 됐습니다. 자, 시장 이제 상황 좀 봐야 되겠죠? 좀 의외입니다.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일단 선물 쪽도 플러스고 그래서 그렇고 환율도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애프터마켓이지만 많이 떨어졌거든요. 1,415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이제 개장가 나오면 다시 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지금 뭐 다 플러스입니다. 코스피 0.17% 나오죠. 코스닥 또 700선 딱 찍네요. 0.16%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도 10번 10.7원 떨어져서 1,416원. 야, 이거 1,410원대 환율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참. 어쨌든 불과 이게 한 2주 된 건가요? 1,470원 또 넘고 80원 가네 만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좀 뚝 떨어지는 뭐 그만큼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만 이제는 좀 원달러 환율도 그동안에 달러 가치 하락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우리가 좀 덜 떨어진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약세였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상황만 봐서는 그의 진배 없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 상황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곰베랭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시간 외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히트맵을 통해서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1% 이상의 상승을,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 종목은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뜻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크게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검은색,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자기술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0.4%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6%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H20의 규제를 했습니다.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건데 삼성전자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향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오늘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어제 강했던 삼성전기가 오늘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출회됩니다. 0.5%가량 빠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결국 정규장에서는 0.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조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2차 전지가요. 한 달 사이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LG 엔솔은 한 6%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과 유럽 기업들과 함께 ESS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1%가량 상승, 하나오션은 하락하면서 조선주를 좀 엇갈리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조금 약합니다. 1%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미국으로부터 그 원전과 관련된 설계 연구용에 대한 수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미국이 원전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2%에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 좋습니다. 현대 로템도 오늘 1.8%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건요. 소비자 내구재 살펴볼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뭐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슈가 하나 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이 테슬라가 15%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현대차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한 그 매물들을 지금 현대차가 좀 흡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지금 0.1% 하락, 그리고 LG가 0.6%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건요. 금융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제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리는데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실적도 역대급 실적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KB금융과 신한 그리고 하나메리츠 너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은행 지주사들이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 관련 기업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HLB의 시세가 무섭습니다. 최근에 기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면서 4%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 오늘 오랜만에 반등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HLB가 거기서 또 기술력 증명을 하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캠 역시나 1.5%가량 상승하는데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일제히 상승하는데 휴젤이 2% 이상 시세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15% 이상의 조정을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테크윙이 1.9% 그리고 원익, IPS도 1%가량 상승하고 있고 로봇 부품 기업인 SPG도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전자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쪽 보게 된다면요. 리노공업이 오늘 좀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2%가량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뭐 동진세미캠이라던가 서진시스템, 신성 그리고 YC와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인텔리언 테크놀로지가 10%에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직후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초록불이 좀 코스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한번 들어보죠. 우리 이 대표님은 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상했던 대로 갑니까? 사실 이제 좀 예상을 벗어났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 시장은 어제 좀 악재의 선반영이 이루어진 그런 오늘의 어떤 여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역시 엔비디아와 관련된 악재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었는데 결국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이 먼저 이제 그렇게 선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오늘은 뭐 앞에서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삼성전자는 오히려 수혜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오히려 작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일단 어제 하락했던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없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조금 더 매파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은 결국 기존의 어떤 연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물론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시장에서 지금 그 부분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역시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가장 부각되고 있는 쪽은 정책인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좀 올라오는 쪽은 웹툰이라든가 모바일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그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성공률이 높은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뭐 세액 공제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그런 이제 향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는 그런 부분들이 뭐 지난주에도 한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반영이 됐었고 조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쪽은 조선업종 같습니다. 역시 조선업종이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HH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상승세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수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1분기 실적에서 이 조선업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 조선업종이 조정을 받더라도 굉장히 얕게 받고 오히려 상승을 할 때는 굉장히 견조하게 흐름, 우상향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어떤 하나의 현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갈 때 그게 궁금해지죠. 지금 H20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SK하이닉스 주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대부분 다 예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작년부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HBM에서 밀려나면서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엔비디아와의 주가 흐름과는 이제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좀 엔비디아의 주가 부진과 관계없이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오늘 어제도 뭐 얘기가 나온 거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이 HBM4와 관련돼서 이 로직 다이와 관련된 부분이 수율이 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의 또 이유들 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도 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출발 상황 좀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451.28, 2450선을 탈환했습니다. 3.76포인트 오르고요. 0.15% 오릅니다. 코스닥은 702.83, 700포인트를 탈환했네요. 3.72포인트 오르고요. 0.51%입니다. 코스닥이 이제 오르는 포인트는 비슷한데 등락률로 따지면 덩치가 훨씬 작아서 0.51%로 등락률은 코스피 한 4-5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6.56, 코스닥이 마이너스 4.67.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1개월 대비 수익률이 좋고요. 뭐 수익률이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손실률이 적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코스피는 3개월 대비 마이너스 2.53, 코스닥은 마이너스 3.27입니다.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손실률이 더 적고요. 1개월 대비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손실률이 적습니다. 자, 1개월 대비로는 또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역시 코스피는 120개월 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이번 달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렇죠? 다음 달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강하게 올려치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제 머리 위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저기서 뭐 뾰족한 수가 없는 한 저 상태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림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항선에 다 맞닥뜨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율이 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래 이걸 바랬죠. 결과는 맞아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바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서 달러 가치를 내리는 그 그림을, 그 알고리즘을 원했는데 그 알고리즘은 아니고 그냥 그 미국의 국력이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해서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의 달러가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상승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나쁘진 않아요. 이게 지금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저렇게 됐으면 더 좋았겠죠. 오늘도 지금 460억이 지금 팔고 있는데 어제도 4,600억 팔았죠. 쉽사리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는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일간으로 봐도 4월 10일 빼고는 전부 다 순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이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일로 따졌을 때 한 3일은 플러스긴 합니다. 오늘도 지금 210억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1개월 대비 수익률을 조금 더 난 게 아닌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10위의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이 요즘에 또 다시 시세를 올리면서 지금 9위의 기아랑 또 바짝 붙었거든요. 지금 9위의 기아를 역전을 시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딱 붙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몇 개월간 강했던 조선과 방산의 대표주들이 8위, 9위에서 붙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20위가 전부 다 플러스네요. 전 종목이 플러스입니다. 자, 14일 인호공업만 딱 0.00이고 전부 빨간불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17위의 실리콘투입니다. 자, 지금 뭐 VT도 그렇고 실리콘투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 있게 핫하게 떠올랐는데 사실 주가의 흐름은
생각보다 좋지가 않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OEM, ODM주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 지금 상태고요. 그래서 실리콘투가 요즘에 다시 시세를 내고 있고 오늘도 7%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화장품주의 그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실리콘투의 흐름이 가장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휴젤, 6위의 휴젤, 그다음에 3위의 HLB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휴젤도 역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북미에서 성과를 지금 그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고요. 자, HLB는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뭐 그거 제외하고도 오늘은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코스닥 투자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일서 의원님 말씀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도 현대중공업을 좀 보다가 한 템포를 좀 놓쳤는데 이게 모양이 딱 지금 계단식으로 착착착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쉬었다 올라가고 이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아마 사실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그런 흐름들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뭐 그렇습니다. 좀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항상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사업을 좀 해외에서 전개하는 모습들을 보더라도 하나오션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죠. 뭐 필리조선 인수할 때부터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근데 현대중공업은 조금 한 템포가 늦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MRO 사업 같은 경우도 한 해 만에 뭐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최근에 미국의 이제 그 주요 항공 이 함선 만드는 회사와 이렇게 제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 HD 현대 이 그룹 차원에서 팔란티어와 제휴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왜 HD 현대 그룹이 팔란티어랑 손을 잡았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은 투자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군요. 자, 9시 16분입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인데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웹툰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웹툰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정규장에서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선 후보의 발걸음에 따라서 섹터와 테마가 지금 결정이 되고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전광역시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웹툰 특화 도서관을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웹툰과 방산이 오늘 함께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연관돼서 콘텐츠까지도 섹터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 역시나 정책과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주목을 받았었죠.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요, 반 엔비디아 연합군에 국내 최초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금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특이한 이슈, 단독 보도가 나온 이슈가 있는데 태양광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태양광 소재가 미국 관세에서 면제된다, 상호 관세 면세 품목에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OCI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우주, 항공, 화장품, 엔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6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담아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도 팔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요. 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지금 개장 직후부터 던져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연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탄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219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오늘 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그 아래쪽에로는 키다리 스튜디오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 1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메타케어가 오늘 두 자릿대 상승률 나타나고 있는데 동전주입니다. 오늘 변동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대성하이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돼서 교육 관련 기업이 오늘 또 움직이고 있고요.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케어랩스가 24%, 그리고 필요의사 AI 관련돼서 포바이포가 2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정치 인맥주로 연결되어 있는 상질건설, 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강했고 오늘까지도 시세 이어갑니다.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 중에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성해 하이텍과 마찬가지로 오늘 20% 이상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요, 정책 그리고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만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 대표님부터 가보죠. 어떤 거 종목들 눈에 띄세요? 사실 뭐 앞서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사실 오늘 가장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좀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이 역시 업종들이 뭔가 이제 지금 관세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쪽의 업종들이 오늘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업종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중소형 주들이 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실리콘2라든가 아이패밀리 SC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뭐 토니몰이라든가 사실 실리콘2 같은 종목이 사실은 오랫동안 조금 시장에서 좀 밀려나 있다가 다시 최근에 좀 이제 상승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화장품주들이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끌어올렸다면은 이제는 조금 눈을 돌려서 유럽으로의 어떤 영역의 확장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온오프라인의 경쟁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뭔가 경쟁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럽에서는 빠르게 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좀 미국 시장에 많이 집중을 했던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는 유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확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중소형주들의 경쟁력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역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존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부진했던 그런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좀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싸고 좋은 물건에 인종이나 국가나 뭐 이런 게 나이나 뭐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 선크림 때문에 미국에서 사재기 열풍이 있다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사람들만 한국 선크림 좋아하겠습니까? 유럽 사람도 좋아하겠죠,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화장품업계 갖고 있는 이 경쟁력, 이 가성비 좋은 이 경쟁력은 정말 우리가 맨날 방산 조선 얘기만 하는데 화장품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화장품 뭐 요즘에 그 조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니가 미국에서 제 이름도 잘 무슨 행사인데요. 굉장히 큰 그 공연 행사인데 하는데 삼양식품 이 불닭볶음면 거기서 같이 코워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K 어떤 무브의 한류의 또 경쟁력이 앞으로 점점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시서 위원님 또 종목들 느낌 오늘 어떤 것들이 보이시는지 말씀 들어보죠. 네, 뭐 종목별 상승률 보기 전에 아까 전에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HD 현대중공업이 기아를 제치면 8, 9위에 조선방산이 붙는다고 했는데 그 말하는 순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셀트리온마저 제치고 시가총액 7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위는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정말 방산의 끝은 어디인가 대단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등까지 올랐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웹툰주가 지금 1.83%로 1등이죠. 키다리 스튜디오가 12.39, 탑코미디어 6.65, 와이랩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쭉 나갔는데 자, 그 계속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저 초창기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제가 지금 예고를 드렸죠. 지금 뭐 지지율 1위 나오는 그 주자의 일정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지금 K 방산 정책 발표했고요. 좀 있다가는 이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겁니다. 내일은 대구 북구에 있는 대연 도서관을 갈 건데 그 대연 도서관이란 곳이 웹툰 전용 도서관으로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자, 웹툰을 어떻게 도서관을 꾸며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일정에 따라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대장주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주가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아까 전에 지금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3.26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시가총액 7위까지 올랐다는 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테마파크주가 1.27로 3등인데 이거는 정말 테마주입니다. 시공테크가 지금 20% 넘죠. 시공테크는 그 여당의 그렇죠? 지금 뭐 약간 대박론으로 꼽히고 있는 제3의 후보 거기에 관련된 이 종목이라는 거 변동성 심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리아나주인데 이거는 사실 마리아나라기보다는 인벤티지 랩이 지금 17% 오르고 있죠. 최근에 팩트론 인벤티지 랩, 이 기술 수출 플랫폼 특히 장기 지속 주사제형 이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리에 이어서 화이자까지 이 시장에 도전을 했는데 화이자가 지금 경구용 지금 이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리 노보노디스크 현존 플레이어들이 더 힘이 실리는 것이고요. 지금 방위산업 쪽에서는 대성 하이텍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포메탈 RF 시스템도 있고요. 지금 K방산 대책이 지금 나왔고요. 지금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곧 방문하기 때문에 오후장쯤에 이 방위산업 쪽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목해 볼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정책 이슈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듯한데요. 그다음 오늘장 키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목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수의 상방이 이제 막혀 있어요. 반등이 나더라도 이제 지수가 어떤 그 일정한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의 눈이 종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종목을 이끄는 건 정책이에요.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그리고 이제 쑥도 그쪽으로 쏠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목 장세를 바치는 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뭐 조선업종도 사실은 뭐 관세 수혜도 있지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종목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기반은 정책과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장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위원님은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미용 의료기기 신고가 돌파에 주목하라입니다. 어제는 라면주 얘기 드렸는데 또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자, 지금 파마리서치랑 휴젤은 이번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갔고요. 클래시스는 이번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좀 있으면 갑니다. 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전부 다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지금 그래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 분야들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의 저가 공세도 통하지가 않는 곳입니다. 싸구려로 만들 수가 없는 의료 기술의 어떤 이 난이도 자체는 그것이 침범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이 각 분야에서 1등하는 이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에 주목을 하시고 가감하고 적극적으로 올라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어제는 라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의료 미용 결국에는 내수도 받쳐주면서 수출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듯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방산 섹터 안에 있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1분기 시장에서 일단은 가이던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 때문에 일단 시장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이 예상치가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6,93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51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주요 양산 납품 일정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의 시장의 좀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완제기 납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출 진행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일단 하반기에는 기대가 되고, 지금 현재 25년도의 신규 수주 예상 규모가 8.5조 정도 되는데, 일단 KF21 관련 잔여 물량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필리핀향으로 들어가는 FA50 수출 물량이 잡히면서 8조가 넘는 신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지만 올해 온기로는 이제 좋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 26년 이후에도 일단 FA50 중심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쭉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모멘텀인데 미국 해군 관련된 고등훈련기 사업 일정이 최근에 앞당겨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사업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KF21 같은 경우에 여전히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이 기대를 거는 부분인데, 중동 국가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KF21 관련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비 40% 이상 성장하는 3,380억 원이 온기로는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8% 내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지만 하반기 괜찮고 온기로도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증권가에서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타겟 선행 PER을 20배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96,000원 이상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상황이고, 또 유럽 쪽의 재무장 분위기에 맞서서 방산주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1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현재 가격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3월 중순에 98,000원 고점 형성 이후에 일단 10만 원대까지 급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무리 없이 매수해 볼 만한 가격이다. 또 최근 한 이틀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가격에서도 문제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9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잘 마무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에 비해서 우리 시장 버티고 있는데요. 또 금통위 이슈 앞두고 있잖아요. 약간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저희가 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상 이제 급락 때마다 뵀는데 오늘은 시장이 그나마 버티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전에 네. 나왔었는데 한 달 전이랑 많은 것들이 바뀌어 네.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또
저희들한테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점에 나와주셔서 정말 찰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관세는 굉장히 또 여전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상수로 가져가야 되고 강대 강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게 봉합이 될까도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궁금하고요. 지금 백악관이 중국의 최고 관세율을 245%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농담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 이 파장이. 그 관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리스크의 최고점은 이미 지난주 폭락장에 저는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친 거죠. 그렇죠. 예. 전저점 테스트 가능성도 막 요즘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예. 저희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네. 쌍바닥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코스피 한 2,200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대나 급락장 때 흘러내릴 때나 좀 적용이 되는 그 경험들이고 사례들이고 이번에는 단기간에 일순간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게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뭐 금융위기 이후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가는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전저점 다시 테스트를 하러 갈 여지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V자 반등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뭐 2분기까지는 저점을 계속 조금 높여가는 단계 이 정도로 저는 시나리오 상정해 놓고서 네.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이후 반등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미 그 바닥은 쳤다라는 데에서 약간은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 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을 또 하면 어떻게 이렇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경기 침체 이야기나 그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올해 3월 달부터였었는데 그 침체를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실물 경제 데이터 이게 아니라 설문에 기반한 그 소비 데이터들인데 소프트 데이터들인데 그 지금은 설문조사 같은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감성 테스트 정도로 좀 레벨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워낙 그 관세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랑 그 노이즈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상으로 좀 데이터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그 소프트 데이터 말고 하드 데이터들은 그 실물 데이터들은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뭐 고용도 잘 나왔고 CPI도 잘 나왔고 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죠. 예, 근데 저는 일단 잘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매 판매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많이 급증을 했는데 이거는 많은 이들이 추정을 생각하기에 관세로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 이 선수요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3월 소매 판매 데이터는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데이터들은 아직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랑 더 중요한 게 그 과거에 뭐 경기 침체나 위기를 불러일으킬 위기 상황이 그 처했을 때 그거를 먼저 그 스타트를 끄는 게 은행주들의 실적이었거든요. 은행주들 실적이 망가지면은 야 이거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뭔가 경기에 안 좋은 신호가 등장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과거에 저희가 알았던 교훈인데 이번에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대부분 다 실적들 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실적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견조하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의 우려를 좀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 침체가 현실화되려면은 관세가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아져야 되죠. 지금 관세 수위는 속도 조절 모드에 들어갔잖아요. 또 중국 아까 245% 관세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미국이 300% 때리고 중국이 500% 때려도 이제는 의미 없는 단계다.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질러놓은 관세 얼마나 협상을 통해서 내려가는지 그게 관건이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쩌지? 그 100% 관세 맞았을 때 경기가 침체가면 어쩌지? 이거를 저희가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
하신 부분 중에 좀 인상적인 것이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네.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그걸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인지를 했는지 그렇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뭐 물가 상승이나 경기 침체 우려는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 파월 풋을 기대해도 되느냐, 연준 풋을 기대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시장이 뭐 급격하게 충격을 받았을 때 연준이 개입해서 시장을 좀 살리는 구원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게 맞습니다. 그 여기서 있지 부분이 않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살짝 인간적으로 그 네, 네. 트럼프한테 빈정이 상한 측면도 있었겠죠. 아. 4월 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예. 정치질을 하지 말고 금리 내려라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예,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도 이렇게 파월 풋이 없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견고한 것도 있고 예. 플러스 연준 내에서도 이 관세로 인한 잠재적인 그 불확실성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들도 후행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변화를 좀 지켜보면은 연준의 행동 변화를 저희가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3%대까지 살짝 다운이 되긴 했는데 이게 뭐 지난주처럼 4.5%대 혹은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두 손 놓고는 뭐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으로라든가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부분적인 뭐 배드풋 이거는 저희가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이미 연준이 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은 한 차례 더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예.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흔들린 이유도 바로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 미국 쪽에서 어쨌든 그 AI 칩에 대해서 중국 그 수출 통제를 좀 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H20 칩인데 네. 성능을 낮춘 칩이긴 하지만 그렇죠. 중국의 최대한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사양이 그나마 높은 그쵸. 칩이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파급이 그 나타날까요? 이것도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의 일환으로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국한테 나도 협상 의지는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와서 협상을 제안하라라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의 좀 기싸움 구도가 아닌가. 그럼 예. 엔비디아 수출 칩을 통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거를 빌미로 이제 중국한테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로 먼저 우리한테 제안을 해라. 이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게 뭐 50억 달러 뭐 손실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고 나더라도 엔비디아의 제 실적 전망은 여전히 저는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봐도 엔비디아 지금 밸류에이션이 2016년, 17년도 밸류에이션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당시 때는 엔비디아가 AI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네. 지금 뭐 주가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는 기업상으로는 조금 애매한 기업, 딥시크 여파, 또 관세 불확실성에 처한 조금 애매한 기업일 수 있는데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좋은 주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러면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이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매수의 타이밍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예. 지금 근데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한데 심리가 좀 무서운 것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그리고 뭐 애플 뭐 이러한 종목들이 네. 관세 우려 때문에 이거 실적 망가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네, 그쵸. 주주들이 생각했는지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M7도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테슬라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네. M7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싸다 이 논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아래에서 호가 다 긁어가지고 사는 한 번에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해 있고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해가는 예. 이 전략이 저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이렇게 지금 싸고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배경은
관세 전쟁의 리스크 이미 저는 지난주에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도 거기에 적응을 해가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그 사례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경우 한번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4월 달에 미국 데이터를 다 망가지고 봉쇄 정책 다 나오고 이랬는데 주가는 이미 그 전부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모든 현상이 바닥을 치기 전에 먼저 반응한다. 선반영하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오셨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 안 돌아와요 이거입니다. 네. 이것까지만 좀 돌아와주면은 자신 있게 네. 반등 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 그러면은 그 전환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조건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네. 전환 포인트는 결국에 네. 실적에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졌냐.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자극했던 핵심 요인이 이제 환율이 제일 컸었는데 달러원 환율 지금 1,420원대, 10원대 내외에서 좀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싼 상태예요. 환율 괜찮고 밸류에이션 싸면은 이건 외국인들한테 충분히 들어올 만한 요건인데 그렇게요. 이들도 한국 증시의 배분을 작은 배분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게 아직 실적 추정에 있어서 관세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들도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지켜보고서 들어가자 이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만 놓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들어오는 거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던 강도나 지분율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이미 한국은 비율만큼 비운 상태이다라는 건데 이거 제가 3월 달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또 계속 팔고 있는 게 좀 참 드릴 말이 없긴 하지만 네. 저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여전히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발악재가 하도 끼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들어올 때 그때가 좀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업종 이런 것 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예. 이게 아이러니하게 대부분 다 이익 추정치들이 거의 다 높아졌어요. 뭐 자동차나 2차든지 네. 관세 직격탄을 받고 있고 받아왔던 네. 이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한 달 전으로 비교해 보면은 추정치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하다못해 반도체도 지금 추정치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긍정적인 신호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예. 근데 문제는 시장이 추정치를 잘 못 믿는다라는 거죠. 야, 너네들 추정 이렇게 해놨는데 2분기, 3분기 관세 리스크 계속되면은 비용이나 뭐 수익 그 수요단에서 여러 가지 갉아먹는 게 있을 텐데 이 추정치가 맞냐? 여기에 지금 네네. 그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4월 시장 전략 이제 한 달 만에 나오셨으니까 예, 요거 좀 잘 좀 가름마를 타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또 업종별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네. 뭐 지금 시점에서 저는 예상 가능한 관세와 관련된 악재들은 다 시장이 노출이 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화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맞기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왜냐하면 V자 반등이 나오려면은 연준의 푸시나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하는 트럼프 푸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네. 그냥 지금은 분할해서 들어가는 단계이고 분할해서 들어갈 때 코스피 지수로 들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그거보다 난 좀 더 이번 손실을 더 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업종 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고 좋아하고 있는 관심사에. 조선방산 이거는 예. 그 시가총액 비중, 그러니까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무리 이제 그 주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거 팔아가지고 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마땅치는 지금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아까 이전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추정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방산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베이스니까 네. 실적의 가시성들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높죠.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업종들보다는 실적의 가시성들이 좀 더 명확하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이제 가벼운 몸 집단에서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이들 역시도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있고 예. 무풍에 있는 업종들 그리고 또 국내 관광객들 K-뷰티
이 컨셉으로도 보셔도 저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지영 연구원님께서는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지난주에 최악을 지나서 네. 예, 일단은 그런 좀 편안한 움직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렇죠.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관세 불확실성 여전한데 그런데 매달리기보다는 조금 네. 더 편안한 선택지가 필요하겠다. 예, 조선 방산 섹터.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이제 확실한 걸 찾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쪽이다라는 결론이 그렇죠. 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부분으로 4월 남은 전략도 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믹토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제 2분기 첫 금통위 이제 열리게 되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될지 아니면 깜짝 인하를 하게 될지 그 여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자세한 전략 이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